나는 경호의 새엄마이다. 지금은 애인처럼 지내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겠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우린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경호 아빠는 이혼남이었고 나는 노처녀였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직장인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편이다. 나름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정말 착실한 남자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다. 알고 보니 경호 아빠는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다고 한다. 경호가 중학생이 되자 경호 엄마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고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경호 아빠는 그동안 경호를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아무 의심도 없이 여행 비용을 지원해 줬다고 한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도 좁았던 것이었다. 경호 아빠의 친구가 경호 엄마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니던 것을 유심히 봤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경호 아빠에게 보내줬다고 했다. 경호 엄마는 친구와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내연남과 여행을 갔던 것이었다. 경호 아빠의 친구와도 잘 아는 사이였는데 여행지에서는 경호 아빠의 친구를 몰라봤던 것이다. 경호 아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성실하게 돈을 벌었다. 그리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경호는 순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빨래, 식사만 해결해주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학생이었다. 경호 엄마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해외에서 경호 엄마의 모습을 본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고 경호 엄마의 뒤를 쫓았다. 그동안에는 엄마 부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와이프의 모습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휴대폰 패턴도 바꿨고 사소한 일에도 휴대폰을 잠궜다. 그리고 경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참 클 나이에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본인 치장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게다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실실 웃는 게 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남자가 생겼으니 그렇게 기분이 좋았고 아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다. 경호 아빠는 합의이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고 경호와 둘이 살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가정적이고 경제적 능력도 갖춘 경호 아빠가 혼자 살게 두질 않았다. 자꾸 이 여자 저 여자를 소개시켜줬다. 그러다가 나와 선을 보게 되었다. 경호 아빠는 선한 눈빛에 자상한 말투, 잘생긴 얼굴이 트레이드 마크였다. 나는 다 큰아들이 있는 남자라는 것에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었다. 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말이다. 경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재혼하게 되었고 우리 세 식구는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다. 경호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고 친엄마의 잘못에 대해 말하면서 두디 아빠와 잘 사시길 바래요. 저도 엄마를 믿고 따를게요. 라고 말해 경호를 살뜰하게 챙기게 되었다. 경호 아빠는 아이를 낳자고 말했지만 나는 나이도 꽤 있었고 경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아이는 낳지 말자고 했다. 그렇게 새 가정을 이루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경호 아빠가 퇴근길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같이 산지 2년도 안 돼서 떠나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게다가 경호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경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시 방황하는가 싶더니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다. 그런 경호가 무척 든든해 보였고 경호와 의지하면서 살았다. 남들은 친자식도 아닌데 아이가 성인이 되면 집을 나오라고 했다. 하지만 경호를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경호는 남편과 닮은 점이 아주 많은 아이였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나면 먹은 그릇을 같이 정리했고 빨래가 마르면 마주 앉아 같이 갰다. 목욕을 마치고 나서 욕실 정리를 하고 나왔고 마트에 갔다 오면 생필품을 함께 정리하기도 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소풍을 간 뒤에 경호는 아빠가 해온 것처럼 내 주변에서 정리정돈을 도왔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우울하게 지내던 내게 경호의 그런 모습은 남편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경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동갑 아이였는데 1년을 사귀고 나니 경호가 군대에 간다고 하자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단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으니 자기를 좋아하는과 선배를 만나겠다고 했단다. 경호는 처음 사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무척 괴로워하는 듯했다. 새엄마인 나를 믿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위로해주니 엄마같이 좋은 여자 만날 날이 있겠죠. 하고 미소 짓는 경호를 보고 안심했다. 경호는 공군에 입대했고 군 복무 기간이 조금 길었지만 휴가나 외출이 더 많았다. 경호는 첫 휴가를 나와 처음의 군 생활이 무척 힘들다고 했다. 그런 경호에게 대학로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머리를 식히자고 제안했다. 경호는 좋은 생각이라며 신이 나서 따라 나왔다. 여기서 내 소개를 하자면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어릴 때부터 또래 여자아이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감사하게도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찌지 않았다. 키가 173cm의 몸무게는 60kg밖에 안 나가니 마른 편이다. 게다가 피부톤이 밝은 데다가 높은 콧대, 짙은 쌍꺼풀이 있어서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 여자 좀 봐, 예쁜데 하고 수근대기도 한다. 나는 그런 시선을 은근 즐기는 편이다. 모처럼 서울 시내에 간다는 설렘에 직장 다닐 때 입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길이는 무릎 위로 올라오고 지퍼는 뒤에서 올리게 되어 있었는데 경호의 도움을 받아 지퍼를 올렸다. 경호와 팔짱을 끼고 다니면 엄마와 아들 사이보다는 이모와 조카 사이 정도로 보는 듯했다. 경호와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보는데 막이 오르고 조명이 꺼졌다. 무대에만 밝은 조명이 켜졌고 우리는 손을 맞잡고 관람했다. 공연에 몰두하다 보니 경호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는 듯했다. 화려한 조명이 있는 해화동 골목에서 스테이크를 잘하는 경양식당에 들어갔다. 경호의 표정은 공연을 보기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경호가 대학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맥주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껴보지 못했던 남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잘생긴 경호는 어디에 내놔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식당 조명을 받은 경호의 얼굴은 더 빛이 났고 식사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솔직히 그날 처음으로 경호에게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경호는 내 치마가 짧은 것을 인식했는지 외투를 벗어 내 무릎을 가려줬다. 이렇게 매너 있는 행동에 남편이 생각나 왈칵 울음을 터져 나왔다. 경호는 당황해하면서 엄마,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엄마가 내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나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그래요? 라며 달래줬다. 나는 그동안 남편이 보고 싶어도 경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들키고 말았다. 겨우겨우 식사를 마치고 애써 웃어 보이며 집에 돌아왔다. 경호는 안방에 와서 원피스 지퍼를 살짝 내려주고 자기 방으로 갔다. 경호는 이틀 후 복귀했고 나는 일에 빠져 살았다. 바쁜 와중에 뮤지컬을 보면서 맞잡은 경호의 따뜻한 손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됐다. 경호와 일이 있던 것은 그 다음 휴가 때였다. 경호, 나이 22살 겨울의 말이다. 그 당시 역대급 흥행을 이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경호랑 보려고 아껴두고 있었다. 경호는 군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고 첫 휴가를 나왔을 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나는 일부러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자고 했고 경호도 내 뜻에 따랐다. 팝콘 세트를 사서 영화관에 들어갔고 우리는 커플석에 앉아 팝콘을 먹으며 영화에 집중했다. 가끔 경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경호는 당연하게 어깨를 빌려주었다. 그때 내 어깨에 팔을 두르는 경호에게 살짝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었다.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게 내 가슴은 방망이질 쳤다. 두근두근 나대는 심장 박동 소리를 경호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영화가 끝나지 않기를 바랬다. 경호는 무슨 음식이든 다 잘 먹는다. 나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골뱅이 전문점에 가서 탕과 무침을 시켜서 소주를 곁들여 먹었다. 그날따라 소주가 그렇게 단 음료인 줄 처음 알게 됐다. 경호는 술이 약한 편인데 3잔을 마시고 나니 볼이 빨개지는 게 왜 그렇게 귀여워 보였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안주와 소주를 더 시켜 먹고 집에 돌아왔다. 각자 씻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경호가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랑 같이 자자. 나도 아빠 없으니 매일 혼자 자느라 외로웠어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경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건강한 아들과 젊은 새엄마는 그날 아주 만족스러운 밤을 보냈다. 그날 이후로 몇 주가 지나고 경호가 외박을 나올 때까지 경호의 앨범을 뒤적이며 경호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다음 외박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방에서 잠들었다. 침실 벽에 걸린 경호, 아빠의 사진을 보며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왠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어느덧 여름이 되었고 경호가 온 날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데이트를 나갔다. 내 몸매에 자신이 있었고 경호도 그런 내 옷차림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온 후 밤에는 당연하게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고 경호를 받아들이는 날에 입을 속옷도 새로 샀다. 경호는 전역하는 날 내 덕에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 국화꽃을 사들고 남편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왔다. 눈을 감고 남편에게 하늘나라에서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다 지켜보고 있겠지만 나를 이해해줘. 그리고 가능하면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병역 의무를 다한 경우는 복학하기 전 내 일을 돕기도 했다. 남들이 보면 엄마 말을 잘 듣고 매너 좋은 아들이지만 나만 아는 큰 비밀이 있으니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았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남편의 본처가 낳은 아들과 밤을 보내는 새엄마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경호와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경호가 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가끔은 연애 상담을 해주는 쿨한 새엄마가 되고 싶다. 경호가 외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서로를 찾게 되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남들이 우리 사이를 비난하고 돌을 던진다고 해도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